학생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를 해보고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제가 아는 학생은 스터디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스터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러너, 배우는 사람으로만 학생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라는 말은 독일어 스튜디어렌에서 온 걸로 알고 있고 스튜디어렌이란 말은 배우는 것 플러스 연구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합격! 지금 당장 길을 가다가 1억이라는 돈이 본인에게 생겼어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1억. 저는 일단 1억의 반인 5천만 원을 통장에 저금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5천만 원 중 또 반인 2,500만 원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미리 중이라는 나이에 투자를 해보면서 해봄으로써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좋은 경험으로 또 실패를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질문 던져주세요.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지위에서야 뭐 방송 한 번 정도 뛰면 벌 수 있는 돈이죠. 절대 못 벌어요. 1억이 갑자기 별 노력 없이 수중에 생기신다면 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후. 세후. 맞아, 세후 안 1억. 뛰고. 세후 1억. 자, 1억을 10억으로 만들고 100억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억 이상의 가치를 1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억을 3등분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나눠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방법으로 1억을 더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합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합이 붙는다면 그거는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약간 아니, 생각하니까. 뭘 듣지도 않고 이 나이에는 그 대치동 면접학원 하나 차리세요. 그냥 5천만 원을 저금을 하고 뭐 25%는 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지가 근거가 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뭐 되는 금리가 지금 경제적인 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지 뭐 근거가 있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50%는 저금하고 25%는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면접관 귀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들 비슷비슷한 얘기처럼 들릴 거. 그렇죠. 너무 재밌는데? 임팩트를 한번 줘라. 다르다 역시. 재밌는데 이거? 지금 민서가 바라보는 표정 보세요. 이제는 뭐. 처음 보는 날 쳐다보네. 학생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를 해보고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 한번 해보고. 뭐야, 이걸 어떻게... 근데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 정말? 학생이란 자기 상황이나 그 나이대에 맞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의 학자가 배울 학자입니다. 그 한자 그대로 직역을 해도 배울 학에다가 그 날생해서 학생이니까 배우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신 어떻게 보세요? 뭐 왜냐면 지금 3사를 지금 다 그렇죠. 합격한 친구라. 그렇죠. 저는 면접으로 대학을 떨어진 네, 사람. 면접의 신이에요. 맞습니다. 면접 신입니다. 저분이 이제 신이세요. 하시는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한 거의 제일 큰 문제는 문제 있어. 그 학생을 이제 한자로 풀이를 하고 끝난 거예요. 그쵸, 배울 그쵸. 학, 날생, 배우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아닌 거죠. 임팩트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살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죠? 야야, 잘 배우세요.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대박이야. 야, 어떻게 했을까? 나 진짜. 네, 일단은 학생은 배울학의 날생으로 알고 있고 일본어나 중국어도 같은 한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학생은 스터디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스터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러너, 배우는 사람으로만 학생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라는 말은 독일어 스튜디어렌에서 온 걸로 알고 있고 스튜디어렌이란 말은 배우는 것 플러스 연구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합격! 합격! 합격이다. 와, 이거 갑자기 떠오른 거잖아. 야, 오빠 진짜. 배우학에 꽂혔어. 야, 이러니까 3사를 다. 아니야. 너무 재밌는데? 임팩트를 한번 줘라. 다르다 역시. 대박이다, 진짜. 지금 국제고의 경쟁률이 1.5에서 2 정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그럼 웬만한 학생들은 다 영어 만점 A인 거고 최종 입시의 당락은 결국 면접이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온 학생을 위해서 네. 면접 문항을 창작해 왔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뭐
직접 만들어왔어요. 총 원래는 3문항입니다. 공통문항 2개, 그러니까 모든 지원자들이 같이 보는. 그리고 개별 학생마다 다른 개별 문항 1문항인데 2분 동안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답변을 2분 동안 얘기한다 생각하면 돼요. 한번 해보자. 자, 공통문항입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의 속담을 현대사회 문제에 적용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보세요. 2분 시간 나갑니다. 너무 어렵다. 제주는 그러니까 곰이 중학생이. 부리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왕서방이 돈은 왕서방. 번다. 자, 이제 면접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면접관은 3명 정도 앉아 있을 거예요. 네. 김가훈 학생, 네. 발언 시작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속담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선천적인 것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되는 상황을 비판하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속담의 의미가 A라는 사람의 재능과 노력으로 특정 결과물을 확보했는데 B가 그것에 대한 이윤을 갈취했다라는 것이 속담의 의미라면 어느 현대사회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답변해보세요. 오 예리해. 야, 면접관이네. 오. 추가 질문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의 내용이 그러했던 것은 속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맞아요. 이러면 그렇죠. 사실은 부분 점수가 다 깎여나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럴 때 우리 고위 면접관님들이 너 땡 이러지 않아요. 추가 질문으로 기회를 줍니다. 아. 그것을 기회라 생각하고 캐치해서 한다면 오히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차라리.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니까. 네, 네. 생각보다 좀 까다롭죠. 지금 사실 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저는 이 학교를 오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주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 이 뇌과학 분야에 관심이 마음에 생긴 안 들어, 것이기 아빠. 때문에 음. 이러한 책들을 읽어 이 땡땡땡 고등학교에 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어렵겠어 저 어린애가. 준비 안 되고 그냥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럼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면접관이 분명히 물어봤어. 3가지가 뭐냐고. 응.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분명히 숫자를 세줘야지. 다시.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일단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첫 번째, 다시. 두 번째, 자, 처음부터 다시. 눈물 날 것 같아. 한 번 안 되면은 꼬여. 제가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첫 번째 리더십을 길러왔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어. 저는 협동력을 길러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결과로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정도 하자. 근데 이게 아빠가 얘기했듯이 몸이 기억해야 돼, 몸이. 그래서 아빠가 매주마다 하자는 거야. 진짜요? 지금부터 매주? 이거는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긴장감은 풀리긴 하겠다만 응, 고생했어. 더워. 왜 이렇게 덥지? 공부해. 미미민우 씨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면접 할 일이 많습니다. 오. 많습니다. 면접은 일단은 가장 좋은 점, 장점. 장점.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허. 이게 뭐죠? 뭐냐면 바로 압박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간이 면접을 했더라도 저런 식으로 압박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높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진짜? 최근 그 면접을 봤던 학생들 후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한숨을 푹푹 쉰다든가 학생을 노려본다든가 이런 식의 장면을 일부러 노출을 해요. 선생님이 네. 면접관이. 근데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성을 유지하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최근 면접 기조인데 오. 근데 이런 면접 분위기는 좋으나 오. 나머지 지점들에서는 굉장히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역시나 최근 기조를 보면 자기소개라든가 지원 동기를 깊이 있게 안 묻고 바로 다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시간이 15분 정도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다른 질문할 것도 바쁜데 굳이 생기부하고 자소서에 다 나열되어 있는 동기. 뭐 자기소개라든가 지원 동기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기출 어떤 그 면접 문제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층적인 질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빈 학생 생기부를 바탕으로 서빈이 tan기부로 바꿔. 네, 그래서 서빈이의 진로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수학적 업적에 대해 소개하고 데카르트의 수학적 업적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실생활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어머 어렵다. 2초 지나도 돼요. 세상에 대단하다. 할 수 있어. 서빈아. 본인이 탐구한 건데 수학 동아리 되시면 데카르트가 천장을 보고 그때 파리가 날라와서
천장에 파리가 앉는 것을 보고 그걸로 그래프를 생각해는 그래프면은 안 돼요. 정확한 그 단어가 나와야 돼요. 데카르트 땡땡개가 있기 때문에. 응. 파리의 위치를 위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위치를 아이고. 사분면으로 표현을 해. 사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일컬어요? 네. 사분면. 사분면의 위치를. 뭐 점에. 자, 일단 민사고를 준비한다 학생으로 보기 면접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했을 때. 그래서 수학자 데카르트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고 생기부에 적혀 있는데 나올 수 있어요. 수술 나와야 돼. 네. 그건 진짜 누구보다. 그치.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면접의 형식이나 태도는 그때 충분히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간 많죠. 기출 수학에는. 입시에서 하나 중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네.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이제 국내 의대 중에서 한 20%에서 30%의 대학이 좀 특별한 면접을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이것이 바로 MMI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Multiple Mini Interview. 이렇게 이제서 미니 인터뷰. 그러니까 방을 여러 개를 들어가는 거예요. 방마다 한 5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쉽게 외대부고 또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면접의 감각이 다시금 돌아왔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모의 면접 실제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각색을 해서 면접 보는 거예요, 그럼. 자, 집중, 수연이 집중. 오케이. 해봐야 돼, 이런 거 네. 자꾸. 킥보드 사고를 당한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응급실에 왔다. 아이의 진료가 늦어지자 부모는 응급실 의료진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본인이 그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턴일 경우 화내는 보호자들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지 설명하시오. 질문당 한 1분 정도로 대답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수연이가 많이 긴장했어. 근데 누군들 긴장하겠네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맞아. 나는 그랬구나. 어머님 많이 놀라셨구나. 불합격입니다. 안정제를 하나 놔드리. 안정제. 우리 내가 그랬구나지. 안정제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거의 이거지. 그것도 아니고. 아니 응급실에서 난리야 진짜. 이게 이제 정상이 없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 나는. 자, 시간이 끝나서 답변을 한 1분씩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답변. 자, 갑시다. 저는 먼저 그 화가 나 있는 보호자들에게 현재 상태를 먼저 알릴 것 같습니다. 그 환자의 현재 상태 그리고 그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정도를 얼마 정도인지 이제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자신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1분이 지났어. 네, 이 정도면 이제 다음 방으로 가야 돼요. 답변 야, 시간 끝났으면 너무 다음 방으로. 냉정하다. 네,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만하세요. 일단은 그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나 분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어떤 과정으로 보호자를 단계적으로 좀 진정시킬 것인지 혹은 보호자 화내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방안을 나눠 설명할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이 친구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하는 친구구나 라는 느낌을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훈아? 내가 한번 물어볼게. 면접이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면접을 해요? 30분 시간 주고 7분 동안 시험 봐요. 아주 어려운 면접, 수학과학 관련된 면접을 볼 겁니다. 또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 나와줘요. 2단계에 넘어가서 기출문제라는 걸 풀게 된단 말이지. 이런 어떤 전형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을 딱 보면 생물에 관련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고 있고 생물학 도서도 읽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딱 적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물학 도서 등을 읽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노력이 학생부에는 보이지 않아. 첫 번째, 생물학 관련된 도서가 없어. 독서 활동에. 뒤에 보면. 이게 많이 읽었을 텐데. 안 적어냈대요. 본인이 안 적어냈다고? 몰랐지 뭐. 몰랐어요. 몰랐지. 그럼 이런 질문이 딱 나오는 거야. 방문 면담 때. 어떤 질문? 네가 지금까지 읽었던 생물학 관련된 도서 중에서 가장 네한테 뭔가 큰 영향을 미쳤던 책 한 권 소개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래? 지금요? 지금 얘기해.
얼마 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라는 점을 읽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생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인상 깊었고. 그게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지? 어머나. 어머, 구슬 심층 면접이야. 긴장했어. 치고 들어오네. 깜빡이 안 끄고 왔죠. 어린애. 원래 말을 잘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 2학년 수학쌤이 세특을 딱 적어주는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 수학의 형식 불역의 원리를 이용한 개념의 확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했어. 그럼 질문 나올 수 있지. 야, 수학의 형식 불역의 원리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래? 질문도. 뭐야 왜? 그러면 벌써 생기부에 선생님이 적어줬는데 충북가고 입장에서 이 친구는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도 제대로 안 봤네. 면접을 열심히 준비 안 했네. 아, 그걸 또. 아, 이게 자소서랑 인성 면접 정도 수준인 거구나. 수학 농구술도 아니고. 2단계에서 수학 논술 또.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인 맞아. 거잖아 이거는. 그럼 1단계에서는 떨어지는 거야. 너무 어렵다. 면담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1단계 통과했다고 쳐. 하지만 2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학과 문제잖아, 그지? 그래서 이 상담하기 전에 컨설팅 받기 전에 시험을 봤지. 시험 미리 봤대요. 시험 봤대요. 과거 기출문제 토대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도 받고 보면 이게 이제 수학능력 평가를 본 결과야. 어느 정도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 지훈이가 위치한 건 여기 위치. 우와, 합격선이 1등급 약간 밑에 쪽에 있네. 야 추가받았겠다. 야, 너무 잘하는데. 야, 도대체. 긴장을 했는지 평소보다 약간 못 본 것 같아. 아, 평소보다 못 봤어. 그게 네 실력인 거야. 그게 네 실력인 거야. 어머나. 그 아이도 더 긴장했을 거고 익숙해져 있지 않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이 정도 성적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와, 아, 되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네. 맞네. 아, 근데 그 말도 맞네. 다 긴장했을 텐데.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거를 가더라도 쉽지 않다. 아, 그래서 야, 어머님 이게- 마음이 더 굳어져 주시겠다. 이걸 어머니 말을 좀 신중하게 들어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수학이 이래. 과학을 볼까? 과학은 과학은 그래도. 과학을 볼까? 과학은 401명이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네가 우리 지훈이는 10등하는 둘째. 330등을 했어. What? What? 10등하는. 뭐라고? 330등을 했어. 점수는 34점이야. 어머나. 당장 지금 과거는 8월 말부터 원수부 시작하고 막 2학기 때 분주하게 막 준비한다고. 그치? 네. 그러면 사실 언제 수학과학 실력을 올려? 그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과학책을 이렇게 많이 보고 과학에 대해서 많이 충격 먹었겠다. 제가 지금까지 결론을 놓고 보면 사실 과거 합불도 일단은 조금 물음표고 들어가도 가서 우리 지훈이가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을까? 그래. 어머니가 쉽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분은 좀 어때? 기분? 안 좋지. 나름대로 노력 중인데 저기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힘들 수 있다는 거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좀 더 실감이 났고 그래도 뭐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래도 계속 도전해보고 싶어. 도전해보고 싶어. 그래?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어도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대단하다. 이번 기회에 나도 알고 과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세상에.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힘듦을 이겨냄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것 같아. 이걸로 포기한다는 게. 대단하다. 멘탈은 이제 인정한다는 거.
엄마가 만약에 저런 얘기 들었으면 그냥 낙담하고 바로 포기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훈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지. 어떻게 혼자서? 그렇지. 네, 실질적으로 어떤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야.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게 거지? 중요합니다. 과거 입시가 곧 9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이제 10월 중간고사 보고 이제 11월 달에 면접을 보는데 어머 어떡해.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를 합격을 하면 간다 안 간다를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네. 과학을 좋아하는 것과 과학을 또 잘하고 입시에 관련된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을 보니 과학을 너무 못하는 친구처럼 써놨어요. 진짜? 얘가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허. 굉장히 아는 거는 많은데 표현할지 모르면 이건 모르는 거야. 그치, 그치. 자, 아까 전에 그 풀었던 그 문제 중에 아까 7번 문제 살짝 저도 한번 저도 처음으로 한번 실판에 나가서 네. 아유 아유. 야 이게 칠판에 허리가 아팠네. 하도 안 됐어가지고. 자, 우선은 구술 면접은 이렇게 봅니다. 30분 안에 문제를 보고 그 수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7분 동안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30분 준비 시간이 있는 준비 시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과학적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적 키워드예요. 그 과학적 키워드를 얼마나 조리 있게 설명해내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감각충돌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감각충돌론. 네. 자, 그렇다면 이 감각충돌론에서 생각나는 키워드를 빨리빨리 얘기해봐. 시각, 청각. 시각, 청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 신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여기서 귀에서 청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감각기관? 전정기관. 그 전정기관, 그렇죠. 평형감각기관. 전정기관과 반골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키워드를 너가 잘 조리 있게 설명을 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면 뭔지 알지? 아, 그럼 모범 답안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눈의 시각 신경과 그리고 청각에 있는 전정기관 반골인간의 몸의 평형 감각기관 신경이 대뇌로 연결돼요. 그 대뇌에서의 감각의 충돌로 우와, 그렇지. 키워드를 가지고 와야지. 그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구토, 두통이 같은 이러한 멀미가 발생합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훨씬 더 키워드로 이런 것들을 설명이 좀 더 되는. 구체적으로 기승전결을 따라서 체크하는 거죠.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안타까운 게 약간 시간이 맞아요. 5월 말이니까. 좀 이렇게 애매모호해서 이거는 것들을 좀 거의 이런 건 1년 정도 준비하나요? 더 하죠. 3, 4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세상에. 과거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그냥 유학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유학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과거는 다르다니까요. 완전 다르게 그냥 준비해야 다른 돼요. 상황이에요. 지훈이. 안녕하세요. 지훈이. 안녕하세요. 왔어. 너무 90도로 인사하는 거 아니야? 잘 지냈어? 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 과학고는? 그냥 밀어붙여? 네,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엄마.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 지훈아.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자, 오늘 이제 지훈이만을 위해서 내가 모의 면접을 할 거야. 지훈이가 구술 면접으로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 네. 자, 지훈이야, 지구가 자전하다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추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기들도 막 가려고 할 테니까 겁나 이제 완전 강한 바람이 불고 이걸 병렬형 다시 처음부터 다시. 왜냐면 지훈아 다시 지금 면접이야. 만약에 봐봐, 이게 만약에 쉬운 문제가 누가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서 과학적인 용어는 지구의 자전이라는 것과 관성이라는 용어밖에 안 나왔어. 네. 자, 충분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선 과학고 면접의 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과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서술해야 돼. 빨리 네가 머릿속에서 기승전결을 나눠야 돼. 처음에 과학적 지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나눠서 그에 따라서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둘레가 막 46,000이고 24시간 동안 돌아가면 1670km/h의 속도로 운동을 하다가
멈추면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지구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니 아마 공기는 움직이지 않아. 멈추면. 또한 이건 누구나 뻔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한 단계 더 생각할 것 같아. 대기대순환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닷물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기후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인 용어로 서술을 할 때 아는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